띵잘. 묶여있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상담가 경숙인데요. 그 앞에 밥을 먹고 있는 여자도 있습니다. 수남입니다. 상담에 문제가 있어서 오신 거면 정식으로 컴플레인을 거셔도 되잖아요. 경숙은 갑자기 들이닥쳐 자신을 묶어놓은 수남의 정체가 궁금한데요. 좋아요. 추후에 제가 이번 일로 절대로 문제 삼지 않을게요. 대신 왜 이러시는 건지 말씀을 좀 하세요. 도대체 자신에게 왜 이러는지 알려달라는 경숙의 말에 제가 16살 때 수남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집 옆에 있는 공장에 취직하느냐,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3년을 더 공부하느냐. 큰 고민에 빠졌던 수남. 그러다 고민 끝에 엘리트를 살기로 결국 엘리트가 되기로 결심하고 2학년 때만 자격증이 13개. 수남은 학교를 다니며 자격증을 14개나 딸 만큼 열심히 살아왔는데요. 네 진짜 무게가 뭔 줄 알아? 바로 네 몸매야. 자격증뿐만 아니라 그녀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특별한 그녀만의 무기도 가졌습니다. 여튼 그렇게 열심히 살던 수남이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컴퓨터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고 너 거기서 뭐 배우는 거니? 결국 수남은 컴퓨터가 없는 조그만 공장에 취직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내 가슴은 족도 아니었어요. 너 바보니? 수남은 공장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그곳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는데요. 그녀의 남편 규정입니다. 우리 집을 먼저 사자. 규정은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남자인데요. 너는 집이 먼저 있어야 돼. 우리 두 사람이 결혼한 후에 규정은 모아둔 돈으로 함께 살 집을 사기를 원했지만 수남은 청각장애가 있는 남편이 청각을 되돌릴 수 있는 인공 와우 수술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집을 먼저 사고. 그래도 돼? 왜 자꾸 딴소리야? 인공 와우 수술이란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없으시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겐 인공와우가 있습니다. 본 수술을 받으시면 100% 효과를 장단드립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네, 뭐 되게 좋은 거지만 뭐 그런 겁니다. 가격도 2천만 원이나 하는 대수술인데요. 너무 비싸! 집을 먼저 사고 수술은 나중에 돈 생기면 해. 집을 사느냐 수술을 하느냐 그걸로 갈등을 겪지만 집을 먼저 사야 한다니까. 알았어, 해 수술. 결국 규정은 수남의 뜻대로 수술을 하게 되고 수술한다고. 여기서도 내가 말하는 거 들려? 보청기 없이도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게 됐죠. 아, 들린다고. 그러던 어느 날 규정이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도중 인공 와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요. 그 소리로 인해 규정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병원을 찾아가지만 창녀하고 산부인과 의사하고 성병에 대해서 누가 더 잘 알고 있을까요? 창녀? 산부인과 의사? 장녀? 산부인과 의사? 창녀예요. 만약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잘린 손가락을 얼음물에 넣어서 가지고 오세요. 그렇게라도 가지고 오면 내가 진짜 깔끔하게 붙여줄 수 있으니까. 결국 못 붙인다는 얘기를 창녀 얘기하면서 길게도 얘기하네요. 이후 규정은 이 모든 것이 수남 때문이라는 생각에 그녀를 원망하게 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죠. 할 좀 안 보이는데 치워. 우리 집을 먼저 사야 돼. 우리 아기 낳으면 나처럼 키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집을 먼저 사야지. 남편 인생을 다시 행복하게 되돌리는데 너무 간단한 방법이 있었어요. 수남은 규정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집을 사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 열심히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요. 9년 2개월, 하루에 8만 원. 식당 일, 아파트 청소, 신문 배달 등 투잡 쓰리잡을 해가며 열심히 돈을 모으지만 대한민국 평민이 모으면 얼마나 모을까요? 그녀의 노력을 배반이라도 하듯 집값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날이 갈수록 치솟습니다. 그러다 9년째 되더네. 그렇게 9년이란 시간이 흐른 뒤 그녀는 대출을 받아 결국 집을 장만하는 데 성공하지만 그들에게 남은 건 대출빚 1억 4천. 그렇게 우는 남편을 보고 수남은 우리 남편이 눈물 흘리는데 이 사람 정말 날 사랑하는구나. 아직도 나 사랑하고 있구나. 에휴, 집만 사면 모든 것이 다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던 수남. 이거 뭐야?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이 남겨둔 예쁜 손편지를 보게 되는데 네, 그것은 편지가 아닌 유언장이었죠. 그녀의 피땀 어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정은 목을 매달아 자살을 시도하고 참아.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한 걸까요? 규정은 죽지도 못하고 식물인간이 되어 병원에 누워있게 되는데
안락사는 치료 가능성이 남아있는 환자한테, 강제로 존엄사는 가능성이 적은 환자에게 결국 고생은 남아있는 자의 몫이라 했던가요. 죽을 거면 확실하게 죽지 제대로 죽지도 못해서 그의 병원비는 고스란히 수남의 몫이 되어버립니다. 미납금이 꽤 많다고 원무과에서 그러던데. 규정의 병원비를 대기 위해 집을 전세로 내놓고 못을 너무 많이 박았다. 죄송해요. 다 빼놓을게요. 다시 고시원에 살면서 또 밤낮 없이 일을 시작하죠. 자, 일단 사업 시행 인가 구역은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수남의 집이 있는 동네가 이렇게 되니까 재개발된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적고 날짜도 정해지긴 했는데. 하지만 수남이 사는 동네에 재개발 소식이 들려오자 이에 반대하는 반대파 무리들도 나타납니다. 바로 옆 동네 사람들이죠. 그중 우두머리로 있는 이 여자, 바로 상담가 경숙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할아버지 도철이죠. 이 둘은 앞장서서 자신들의 동네가 먼저 재개발이 되어야 한다며 시위를 벌이기로 합니다. 제대로 시위를 한번 해서 뭔가를 보여주자 이 말이에요. 여기다가 주민들 서명만 받아오세요. 이게 여론이 되는 거예요. 시위고 뭐고 다 필요 없지. 이게 더 확실한데. 서명. 반대파에 맞서 수남은 재개발을 성공시키기 위해 직접 동네 사람들의 서명을 받으며 돌아다니는데 아니 무슨 서명했냐니까요? 시위 준비가 한창인 반대파 도철의 집에도 들리게 되죠. 안녕하세요. 수남은 도철이 누군지도 모른 채 서명을 요구하지만 동사무소에서 오셨다고? 이 집이 재개발된다고? 어이구 좋겠다. 이 개쌍이야. 도철은 수남이 열심히 돌아다니며 받은 서명서를 다 찢어버리고 시위하는 거 대장인 사람이야 이 기집애야. 미친년이 어딨어 겁도 없이. 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서명서 있잖아요. 이겨지고 그렇게 됐는데. 네? 다시 받아야 된다고요? 이에 수남은 복수를 결심하고 도철이 시위에 준비 중이던 시위 현수막에 불을 질러버리고 도망가는데요. 하지만 현수막에 붙은 불은 줄을 타고 흘러다가 도철의 집까지 번지게 되고 집안에 번진 불은 결국 펑 그렇게 터지고 맙니다. 영화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는 대한민국 현세대의 아픔을 고스란히 드러낸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피나도록 살아가도 서민은 서민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보다 더 높이 뛰어오르는 가진 자들의 돈노름에 그저 발 아래서 쳐다보고만 있는 평민들의 삶을 이정현이라는 배우를 통해 아주 담백하게 잘 담아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보다 더 아픈 삶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 청춘들이 얼마나 많을지 한 번쯤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재개발을 성공시켜야 하는 수남, 그리고 수남을 방해하는 방해꾼들. 결국 반대 세력들에 맞서 수남은 극악무도한 생존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과연 그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띵잘의 추천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 띵잘은 다음에 더 좋은 영화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맞으시죠? 알람 설정해 주시는 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아닌데요. 그럼 이만 띵잘은 지금 얼마나 지났어요?